양수와 음수를 각각 찾으래. 그치? 이거 못 찾으면 안 되겠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쓸 때 답 써줄 때 어떻게 써주면 돼요? 양수 써주고 음수 해주고 체크해주면 되겠지? 양수 써주고 음수 써주고. 네, 여기서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야. 0은 아무데도 체크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양수는 이 친구 3개. 이렇게 해서 양수겠지? 플러스 1이랑 4.6이랑 11. 플러스 기호가 없어도 플러스잖아 우린.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 건 당연히 음수겠죠. 하나 둘 셋 얘네들.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9랑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가 음수겠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헷갈려 하는데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늘 물어보는 패턴. 자연수가 0부터인가요? 이거 맨날 물어보죠, 그쵸? 자연수는 1부터예요, 1부터. 자연의 숫자는 0이 아니라 1부터 존재해요. 그러니까 1, 2, 3, 4 이런 게 자연수고, 그럼 우리가 같은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 양의 정수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야, 양의 정수. 그러면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 마이너스 1, 자연수에다 마이너스가 붙은 거, 자연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음의 정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거는 그 사이에 0이 껴있지, 그치? 그래서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우리 뭐라 부른다? 이 세 개를 정수라고 부르죠. 깔끔한 숫자잖아, 그치? 딱 깔끔하게 떨어지죠. 여기서 또 이런 거. 자, 2분의 4입니다. 얘는 분수인데요? 깔끔하지 않은데요? 아니죠, 깔끔하죠. 약분하면 2니까. 이런 거 정수라고 하지, 우리. 그 다음에 정수에 대척하는 숫자가 있겠지. 누구? 방금 얘기한 것처럼 깔끔하지 않은 거야. 예를 들면 2분의 1,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5 같은 거. 분수죠, 한마디로 분수. 약분해서도 정수가 안 되는 분수들을 우리가 굳이 명칭을, 그치?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죠. 굳이 명칭을 붙이면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 숫자들은 전부 다 뭐에 포함된다는 거야? 유리수에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유리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럼 유리수에 대척되는 건 3학년 1학기 때 배웠잖아. 무리수. 무리수는 뭐죠?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리수지, 그치?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무리수를 조금 긴 표현으로 뭐라 하냐면은, 혹시 기억하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불렀어요. 무한소수.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 때 조금씩 배우잖아. 순환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0.1111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소수는 1이 반복되니까 순환하죠. 이런 거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부르잖아. 순환하니까. 그러면 0.341592 같은 거 순환을 하지 않는데, 이런 거 우리가 무한소수지만 순환을 안 하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불러. 지금 얘가 쓴 것처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지금 내가 쓴 이 숫자가 혹시 뭔지 아니? 내가 뭐 쓰는 건가, 얘? 대표적인 순환하지, 그렇지. 대표적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파이를 쓴 거예요. 파이가 대략적으로, 아니지, 파이 미안. 3.14인데. 3.14159가 파이라서 제가 파이를 써본 겁니다. 대표적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리수랑 여기 있는 무리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리수는 뭐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숫자예요. 모든 숫자를 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 예를 들어 1은요 1분의 1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0은요 1분의 0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 무리수는 어떻게 해서도 분수로 표현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루트 3은 1분의 루트 3 하면 분수 아닌가요? 아니잖아, 그치? 왜? 애초에 루트 3 자체가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무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 같은 말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넌 분수가 안 된다는 거야. 넌 분수가 안 돼. 분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야, 중요한 거는 이 숫자나 전부 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예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실수예요, 실수. 이런 숫자가 어떻게 존재하는데요? 존재하잖아요, 그쵸? 실제로 존재하지. 예를 들까요? 3분의 1이 실제로 존재하는 수야? 존재하지 않은 수야? 존재하는 수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루트 1 같은 것, 루트 2 같은 것도 표현하는 방법 배웠잖아. 어떻게 했었어? 이렇게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여기 있는 요 대각선의 길이가 피타고라스로 얼마죠? 루트 2잖아요. 기억하니?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 더하면 2니까 요 길이 루트 2잖아, 피타고라스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어? 수직선에 여기 있는 이 길이만큼 점점점점해서 일로 이렇게 떨궜잖아. 기억하니? 이렇게. 요 길이랑 똑같은 거야. 얘를 이렇게 그대로 떨어뜨린 거야. 그럼 실제로 루트 2도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인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수니까. 수직선에 표현했잖아, 우리가. 수직선.
수직선은 수가 있는 직선이요. 수직선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 루트 안에 이런 거 루트 마이너스 4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야? 루트 마이너스 4가 무슨 의미지? 똑같은 거를 두 번 곱해서 뭐가 되는 숫자인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야. 그게 루트 마이너스 4예요. 이거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왜? 똑같은 숫자 두 번을 곱했는데 어떻게 부호가 음수가 나오니?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루트 할 때도 많이 했었죠.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면 안 된다? 음수면 안 된다고 많이 했었잖아. 루트 안이 음수면은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당장은 안 하겠지만 이 51 수학 책에는 이따 뒤에 보면 있거든. 그 숫자는 미리 얘기해주면 허수라고 해요. 가짜 수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에 대해서도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뭐 65번 보면 양의 정수인 것이니까 플러스이면서도 떨어지는 거 자연수 같은 말로 자연수잖아. 그치? 어딨니? 3번 저 있지. 3 괜찮죠? 넘어갈게요. 아래에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헷갈리는데 저 절대값을 한번 좀 주목해 봅시다. 절대값. 아직도 절대값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절대값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값은요 부호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는 부호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거리를 표현하는 게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0으로부터 3칸 떨어진 부분은 플러스 3이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점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했을 때는 3칸 떨어졌으니까 3이라고 부를 거야. 그지? 그러면 이 플러스 3이라는 숫자의 절대값은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이걸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에 플러스 9를 붙이면 안 돼요. 왜? 거리니까. 거리는 그냥 3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이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음의 방향으로 3칸 떨어뜨려서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썼어. 근데 내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물어봐. 그 거리는 결국 절대값 마이너스 3을 물어본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뭔 거야? 3인 거야. 3. 0으로부터 떨어진 게 몇 칸이라고? 3칸이라고. 그게 절대값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하려고 절대값을 붙이면 부호 없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이쪽으로 떨어지든 상관이 없다 이거야. 방향이 상관없다고. 플러스로 떨어지든 마이너스로 떨어지든 떨어진 칸수는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그겁니다. 부호를 떼는 게 아니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럼 그 밑에 69번을 보면은 얘가 지금 절대값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이 수의 절대값을. 그러면 플러스 9의 절대값이면 이렇게 쓰면은 이게 플러스 9의 절대값을 표현해 주세요란 뜻이야. 그리고 그 값도 구하래. 그럼 이걸 9라고 쓰는 거지. 왜냐면 0으로부터 플러스 9는 9칸 떨어졌잖아. 그죠? 또 마이너스 7의 절대값도 당연히 7이겠죠? 7칸 떨어졌으니까요. 그쵸? 얘는 4분의 9의 절대값이야? 그럼 4분의 9의 절대값은 당연히 4분의 9겠지. 4분의 9만큼 떨어졌으니. 또 마이너스 3.4의 절대값이야? 그럼 그 값은 3.4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편하게 생각하려고 부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알겠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알겠지? 늘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 편하게 하는 거야. 우리 편하게 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제 그럼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건 할 수 있겠죠. 자, 유리수의 대소관계도 요거 뭐 생략할게요. 크기 비교 못한 사람 없겠지, 그치? 크기 비교는 다 할 수 있겠죠. 하나만 조금 요거 72번 한 번만 잠깐 봅시다. 개수 세는 거. 요거 개수 세는 거는 제가 많이 앞으로 나와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줄게. 이게 뭐냐? 어차피 개수 세는 게 많진 않은데 얘 잘 보면 얘가 대분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이잖아. 내가 왜 이걸 대분수로 바꿨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수직선에서 0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요 숫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숫자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얘는 대분수로 바꾸면은 3, 40이잖아. 그럼 4와 3분의 2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얘는 마찬가지야. 1, 2, 3, 4까지 가고 5까지 가기 전에 그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는 정수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 사이니까요. 요걸 찾아야겠지 개수를. 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근데 나 지금 요거 하려고 이 설명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려고 설명이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A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입니까? 물어봤을 때 숫자가 이 정도면 뭐 몇 개 없으니까 쓸만하지,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숫자를 79라고 적고 마이너스 47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이거 몇 개인지 어떻게 세요? 개수 세는 방법이야.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한 개 차이로 답을 틀린단 말이지.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잖아. 자, 그러면 작은 수부터 한번 해볼게. 1부터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이건 몇 개일까? 1은 들어가고 10은 안 들어가. 9개. 9개죠. 제가 어떻게 계산했어요?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뺐지. 네. 그냥 뺐지. 10 빼기 1 했지. 9개지. 그럼 얘 몇 개인 거야? 79 빼기 뭐 하면 돼? 마이너스 47 이거 하면 돼. 그럼 얘는 79 더하기 47이니까 126인가? 그렇게 나오겠죠. 다시 등호가 한쪽에만 있으면요 그냥 여기서 숫자를 빼면 나와요. 개수는 야 나중에 개수 셀 때가 가끔 나와. 꼭 어떤 문제 할 때 이렇게 개수 셀 때 틀린단 말이지.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럴 수도 있어. 둘 다 등호가 있는 거. 그럼 이거 몇 개일까? 11개. 그렇지. 방금 11개가 아니겠지. 10개. 10개겠지. 1부터 10까지 10개잖아. 1, 2, 3, 4, 5, 6, 7, 8, 90. 그지? 그럼 얘는 차이점이 뭐야? 얘는 등호가 여기 하나 더 추가됐잖아.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추가된 만큼 숫자 하나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얘에서 얘를 뺀 거였지. 그치? 얘에서 얘를 뺀 거였지. 근데 얘는 얘에서 얘를 뺀 거에 하나 숫자가 더 추가됐으니까 1을 더한 거야. 그래서 10 빼기 1을 하고 1을 더해서 10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둘 다 등호가 없어요. 그럼 이건 몇 개라고 해야 돼? 8개. 그렇지. 아까 처음에 했던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는 등호가 하나 있을 때만 그냥 빼는 거였는데 얘는 둘 다 등호가 없잖아. 그럼 너는 빼고 하나 더 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숫자에서 한 개가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얘는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8개가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숫자가 이렇게 커져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등호가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기본은 뭐야? 기본은. 그냥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게 기본이야. 얘에서 얘를 빼돼. 둘 다 등호가 없으면은 숫자 하나가 더 부족하고 둘 다 등호가 있으면은 숫자 하나가 더 많다. 알겠지? 요거 이제 나중에 개수 셀 때는 요거 알고선 풀면 됩니다. 지금 뭐 문제 풀 때 당장은 뭐 필요 없겠지만 나중에 문제 풀면 꼭 필요하거든. 자, 이제 넘어가서 방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테스트로 봤던 건데 뭐 기본적인 거 말고 여기 좀 혼합 계산 나와 있는 거를 한 번만 볼까? 76번은 채우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 법칙은 어떤 법칙이었는지 이름만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갑시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 뭘 하고 있었냐면 7 더하기 4 더하기 3이 있으면은 물론 이렇게 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7이랑 3 다음에 10이니까 10 더하기 4에서 14라고 계산한 사람이 있지. 머릿속으로. 본인의 머릿속으로. 그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 둘의 순서를 머릿속으로 이미 바꾼 거야. 그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왜? 무슨 법칙이니까? 교환 법칙이니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리고 얘랑 얘를 교환한 다음에 이 둘을 먼저 계산했죠? 이거는 무슨 법칙이야? 결합 법칙이지.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계산을 할 때 얘랑 얘를 넣으면 10이니까 이걸 하면 빠르겠지 해서 10 더하기 4에서 14라고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 법칙 이게 뭐 한 거야? 기억에서 무슨 법칙 쓴 거지? 얘랑 얘 뭐 한 거야? 위치가 바뀌었죠? 이게 무슨 법칙이야? 교환 법칙이지. 그치? 그래서 여긴 교환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넘어갈 때 요즘 새롭게 괄호가 생겼죠? 괄호가 생겼다는 건 뭘 정해주는 거야? 순서를 정해주는 거지. 그치? 얘를 먼저 계산하세요. 즉 결합 법칙이겠지 얘는. 그 다음에 니은에서 디귿으로 갈 때는 뭐 쓴 게 따로 없죠? 그냥 계산한 거니까. 그럼 우린 기역과 니은만 채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기역은 교환, 니은은 결합. 어딨냐? 1번이네 그냥. 바로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뭐 이 법칙의 이름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계산했었다 정도만 한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요거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뭐 요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요거는 이제 테스트 본 거 이제 오답 고칠 때 혹시나 계산 안 되는 거 도와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정도만 하나 해볼까? 89번. 89번 봅시다. 다음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A 그리고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B,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실하는데, 그럼 일단 제일 큰 수부터 찾읍시다. 그럼 제일 큰 수면 양수 중에 찾아야 되잖아. 일단 음수는 가시고, 그럼 양수면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냐? 못하는 사람 없겠지? 그치? 2다. 그래서 A는 2고요. 자, 절대값 중에 가장 크대. 아, 그럼 우리 부호 없다고 생각하면은, 얘 없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제일 크냐 물어보는 거야. 부호 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얘보다는, 그러니까 즉 대분수로 바꿨을 때는 얘는 3, 40이니까 얘는 6이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지. 지금 6이 제일 크겠지. 그래서 2분의 13이 제일 크니까 여기서 B를 2분의 13이라고 하면 안 돼요. B 자체는 마이너스 2분의 13인 거지. 절대값을 붙여서 그냥 2분의 13이 된 거일 뿐이고, 원래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13이니까 원래 숫자 써주고요. C는 절대값이 제일 작대. 그럼 절대값 붙여도, 그러니까 부호가 없다고 생각해도 제일 작은 거 얘지 않을까? 그쵸? 이 숫자가 제일 작죠, 그쵸? 4분의 1이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되지.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일단 부호 전체는 플러스겠지? 음수 두 개니까. 얘 약분하고, 그럼 4분의 13. 여기 있네. 어렵지 않지? 찾을 수 있다. 90번의 계산은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도 뭐가 될 것 같니? 딱 봐도 약분이 되잖아, 그치? 보이니? 이거 90번 보면은 계산을 하라고 해서 막 상이 엄청 숫자가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 있는 분모랑 여기 있는 분자가 다 약분이 돼. 보면 여기 있는 분모랑 여기 있는 분자가 이렇게 쓱쓱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워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지워졌겠지?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럼 이제 남는 것만 보는 거야. 자, 남는 건 1과 여기 남는 건 100이니까 결국 100분의 1이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처리를 잘해야 돼. 뭘 처리해야 되냐면 부호 처리를 해야 되거든. 왜냐면 지금 여기 다 곱하기잖아. 곱하기. 그러니까 전부 다 곱할 건데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그러니까 짝수 번째가 음수네. 짝수 번째가.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면 이게 총 몇 개인지를 생각해야 돼. 이게 총 몇 개일까? 근데 혹시 분자를 보면 이게 몇 개인지 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이게 몇 개일까? 50개. 그래요? 100개. 그래요? 분자 혹시 숫자를 일씩 커지는 걸 한번 확인해 볼래? 분자? 2분의 1부터 100분의 99까지니까 이게 일씩 커지니까 98개. 101개. 99개. 뭐 이렇게 답이 우후죽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래요. 그 중에 답이 있었거든. 하나씩 커지잖아. 하나씩 커지잖아. 99개. 아니 1부터 99 아니야? 1부터 99? 빼고. 그러니까 1부터 99 몇 개야 그냥? 99. 그래 99개지. 이거 뭘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1부터 10은 10개고 1부터 99는 99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총 99개 있다고. 그럼 99개 있으면 우리는 짝이 맞아 안 맞아 지금? 안 맞잖아. 맞아요. 짝수가 짝이 맞는 거고 홀수는 짝이 안 맞잖니.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이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겠죠, 그쵸? 맞지 않겠죠? 맞지 않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그냥 100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분의 1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짝이 안 맞으니까 99회니까. 잠깐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짝이 안 맞지만 마이너스가 몇 개일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자, 지금 마이너스만 보자. 자, 마이너스가 누구냐면은 2, 4, 6, 8 이런 게 마이너스거든요. 그쵸?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는 98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면 2, 4, 6, 8 해서 98까지면은 이거는 짝이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1부터 99까지는 99개라 했잖아. 그치? 근데 99개인데 마지막 얘를 제외하면은 얘 100분의 99를 제외하면은 98개잖아. 그러면 98개까지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짝이 다 맞으면서 개수가 똑같겠지. 얘 빼면은. 그지? 그러니까 1부터 98까지가 짝수는, 그러니까 플러스는 49개 있고 마이너스도 49개 있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1부터 98까지 총 98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반은 플러스고 그 중에 반은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지금 49개 있으면 짝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다 짝이 안 맞는 게 맞죠. 정확하게 다시 생각을 해야 돼. 49개니까 안 맞는 거야 짝이. 49개 있으니까.
쭉 넘어가서 이제 곱셈도 계산 법칙 한 번만 해볼까? 곱셈도 마찬가지로 계산 법칙 우리 덧셈 같이 교환, 결합 다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다 성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때 교환인지 결합인지는 순서를 바꿨는지 괄호가 쳐졌는지 보는 거야. 그럼 가에서는 여기 있던 3이 1로 움직였네. 그리고 여기 있던 4가 1로 움직였네. 이거 위치를 바꾼 거잖아. 이게 교환이겠지. 근데 무슨 법칙이냐면 곱셈의 교환이겠지. 곱셈의 교환 법칙.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새롭게 괄호를 쳤죠. 아까랑 똑같죠. 새롭게 괄호 친 거는 우리 순서 정하는 거다. 그러면 얘는 곱셈의 결합 법칙 이라고 쓰면 되겠죠. 똑같이 성립한다. 덧셈 뺄셈이랑 마찬가지로 곱셈 나눗셈도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계산할 것 중에 방금 했던 것처럼 좀 헷갈릴 만한 게 여기는 94번이지. 이런 거 한번 볼까? 개수 찾는 거예요, 결국. 자, 얘는 잘 보면은 마이너스 1을 전체를 괄호 묶어서 계속 숫자를 곱하고 있죠. 거듭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고 얘부터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괄호로 묶고 두 번 곱했다고 했으니까 얘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어야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3번 곱했으면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또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이런 패턴으로 갈 거 아니겠니? 그럼 우리는 짝이 맞냐 안 맞냐? 총 몇 개 있지 이 숫자가? 예, 개수 찾는 거 잘 생각. 여기 지수가 1이거든. 1 지수부터 20 지수까지야. 몇 개겠어? 어렵니? 1부터 20까지면 20개 아니야? 어쩌서 좀 어렵나 혹시? 자, 20개죠, 그쵸? 그래, 잘 모르겠으면 얘기해. 자, 20개야, 20개. 1부터 20까지는 우리 20개입니다. 숫자가 20개 있어요. 그러면 그 20개 중에 반은 플러스고 반은 마이너스네. 그러면 플러스가 10개 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10개 있는 거야. 그럼 플러스는 관심 없고. 자, 마이너스가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마이너스가 짝이 맞는다는 건 전체 부가 뭔가? 플러스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1이겠지. 어차피 1 곱하면 1이잖아. 근데 우리는 부호만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10개 있구나. 그러면 마이너스가 10개면 2개씩 하면 짝이 맞으니까 답은 플러스겠고. 찾아주면 된다. 95번 같은 건 뭐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서로 다른 숫자 중에 제일 숫자 크게 만들려면 일단 플러스로 만들어야겠지, 그치? 근데 지금 왜 플러스가 몇 개밖에 없니? 지금 숫자 4개 중에 다 3개를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야 돼. 큰 수니까 당연히 플러스지 않을까, 잠깐만. 해야 될까? 잠깐 간단하게만 해줄게. 그러니까 숫자를 3개 뽑는데 예를 들어 뭐 내가 이렇게 뽑았어, 3개를. 그럼 이렇게 3개 뽑으면은 다 곱해서 음수일 거 아니겠니? 마이너스가 3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를 1개 선택하고 마이너스를 2개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플러스는 얘를 무조건 한 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건데 어쨌든 수는 가장 커야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차피 2번 선택하면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냥 절대값이라고 생각하고 부호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숫자를 곱해서 제일 큰 거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3분의 7과 5분의 3이랑 3 중에서 당연히 제일 큰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은 일단 당연히 들어가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선택해야 돼? 3분의 그렇죠. 3분의 7 선택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3분의 7 곱하기 0.5 곱하기 3 이거 하면 된다고. 저 부호 일부러 안 썼습니다. 어차피 플러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얘 3은 약분되고 그러니까 0.5 곱하기 7이니까 3.5 아니겠어? 3.5, 7, 5, 35니까 3.5 분수면 10분의 35 2분의 7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렇구나 해야 돼. 그렇구나가 아니라 뭐지? 이러면 안 된다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밑에 이제 혼합계산 요걸 이제 오늘 테스트로 좀 줬지. 자, 하나만 하자. 제일 복잡해 보이는 거 102번. 그리고 미리 얘기하면은 그 이제 이번 주 코칭부터는 이제 테스트로 본 점수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숙제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숙제를. 예를 들어서 오늘 봤던 연산 테스트가 꽝이다. 그럼 연산 숙제를 받겠지. 그거 이제 개별적으로 받을 거야.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은 앞으로 다 테스트예요. 알겠죠? 뭐 숙제를 채점해서 교재 마무리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치? 그건 당연한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의심은 안 하겠지만 직접 채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자 내가 문제를 풀었어. 예를 들어서 102번을 풀었어. 네, 풀었습니다. 풀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답을 썼어. 답이 자 5분의 4가 나왔어. 근데 답지를 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야. 아 여기 나 마이너스 실수했네? 그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치?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을 전부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뭐든지 앞으로는 다 기준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 점수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취도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전부 다 테스트 시간에 그러니까 졸지 말고 열심히 푸세요. 테스트 점수가 꽝이면 그거다 그냥 그 점수로 나 알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테스트를 기준으로 코칭날 숙제를 주던지 그렇게 할 거니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테스트 열심히 보라고. 근데 우리 그거는 알고 있죠? 코어 테스트는 딱 3번 볼 거예요. 아 얘기 안 했나? 3학년 2학기만 볼 거고 코어 테스트는 단원이 총 3개거든? 1단원 삼각비, 2단원 원과 직선, 3단원 통계에서 총 3개의 단원의 레벨 1만 볼 거예요. 레벨 1, 레벨 1, 레벨 1. 첫 번째 1단원 끝내는 거는 7월 말쯤 7월 말 예상 중. 그 다음 얘는 8월 중순, 얘는 8월 말 이렇게 총 3번만 볼 겁니다. 코어 테스트. 그래서 막 트레이닝 숙제가 막 그렇게 그 예전에 뭐 여러분들 알바는 레벨 1, 레벨 2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레벨 3도 했었나 혹시? 했었지 그치? 그치? 레벨 3은 좀 어려웠겠지? 아 이런 기억이 있을 거야. 막 트레이닝하고 그거는 방학 중간엔 요거밖에 없으니까 부담은 없다. 대신 저는 50일 수학에서의 여러분들의 연산 숙제를 앞으로 테스트를 보고 줄 겁니다. 당연히 3학년 2학기 거의 테스트도 똑같이 할 겁니다. 제 기준. 이건 코어 테스트가 아니라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102번 계산하고 그랬지. 102번 계산해보자.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먼저 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부호부터 결정해요, 저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전부 다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잖아. 그럼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으면 결과적으로 부호는 마이너스의 개수만 보면 돼. 하나, 둘, 셋. 그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겠지. 그러니까 부호를 먼저 정해놓고 계산만 하라고 숫자만. 그지? 제가 그럼 이제 숫자만 쓸게요. 나누기는 전부 다 곱하기로 바꿀 겁니다. 곱하기 숫자만 쓰는 거야.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전 이미 부호를 결정했으니까요. 여기서 약분 보면 돼. 약분 볼까? 4, 3, 12. 3은 없어지고 여기는 2도 없어지고 그럼 남는 건 여기 5 남는 건 6, 3 그러면 5분의 18 근데 답은 아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 곱하기 밖에 없거나 나누기 밖에 없을 때는 이게 편하지 그치? 곱하기 나누기 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계산이 편하긴 해. 근데 이제 혼합 계산이라는 거는 곱하기 나누기가 막 섞여 있게 그건 이제 조금 생각을 더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3번 같은 거. 분배 법칙 쓰래. 이거 안 쓰고 그냥 정석대로 저 얘 그냥 곱할게요. 그리고 얘 그냥 곱할게요. 뺄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혹시 앞에 있는 요 한 뭉텅이랑 뒤에 있는 요 뭉텅이 혹시 좀 특징이 보이니? 2.15가 곱해져 있네. 그러면 우리 인수분해 배웠잖아. 2.15로 묶자고. 그럼 2.15로 묶으면 얘가 없어지니까 얘가 남겠지. 얘가 묶이니까 얘가 남겠지. 그러면 앞에는 104고 뒤에는 4가 남겠지. 그 사이에 부호는 여기 있네. 빼기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하지. 왜? 얘가 100이잖아 100. 그럼 2.15 곱하기 100이니까 소점 두 자리만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10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훨씬 편하니까. 내가 지금 뭘로 묶었어? 뭉탱이로 묶었어요. 뭐가 뭉탱이야? 곱하기로 연결된 거 항이잖아 항. 뭉탱이 하나로. 또 여기도 요 한 뭉탱이. 그럼 지금 이 둘의 뭉탱이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게 0.3 아니겠니? 아 그럼 우리 0.3으로 묶자 이거야 묶자. 그럼 0.3으로 묶었으니까 없어지면서 동시에 남는 거는 66, 12. 66, 12가 남았고 그 사이에는 여기는 플러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78이죠. 그러면 0.3을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78 곱하기 3 해주고 83, 24 73, 21 그 다음에 소수점은 한 자리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 그죠? 기억하지? 복습하는 거야. 넘어가고. 자, 오늘의 목표는 여기까지거든요. 26쪽 107번까지가 숙제거든요. 자, 그럼 107번 계산을 하나만 해보자. 요거. 그나마 제일 끝에 있는 문제가 복잡할 테니. 자,
자, 얘는 이제 혼합이니까 계산 순서를 좀 고려해야 돼. 아까랑 좀 다르죠, 그쵸? 제가 막 부호 먼저 막 선택한다고 했잖아. 그렇게는 좀 못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괄호가 있는 애를 먼저 봐야 돼. 제일, 이게 무슨 괄호지? 중괄호. 그 다음에, 아니, 중괄호가 미안, 소괄호. 그 다음에, 요 괄호가 중괄호. 그 다음에 요 괄호가 대괄호. 그래서 소괄호를 먼저 보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소괄호는 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계산해야 돼. 뭘 계산한다는 거야? 제곱을 해주라고. 근데,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는 건 마이너스를 2번 해달라는 뜻이잖아. 너도 2번, 너도 2번이라는 거잖아. 분배 같은 개념이야.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를 이렇게 바뀌면서 동시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로 바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앞에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있었고요. 뒤에는 나누기인데 저는 나누기 무조건 곱하기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있다. 당연히 누구부터 해야 돼? 이걸 이거부터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우리 곱하기 나누기는 더하기보다는 먼저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를 먼저 해줘야겠지, 그치? 그러면은 8분의 7이구나. 그럼 또 이것도 8분의 7 해놓고선 얘랑 계산 안 하고 얘랑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8로 통보돼 있는데 왜 굳이? 얘랑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둘을 계산하면은 8분의 6이겠지. 약분할 수 있겠지? 4분의 3이겠지. 그럼 이제 남는 게 얘잖아. 그럼 얘랑 둘을 계산하니까 4분의 4. 아, 1이구나. 얘가 싹 다 한 게 1이네. 그럼 12 곱하기 1이네. 그럼 12네. 이렇게 하면 되지. 공학계산도 별거 없죠. 여기까지 숙제. 전혀 안 어렵고. 자, 오늘은 3학년 2학기 이후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그리고 3학년 2학기의 워크북은 앞으로 자 어떻게 숙제 패턴을 줄 거냐면은 이렇게 할게. 화요일 숙제는 그 다음에 목요일 숙제가 있을 텐데 목요일 숙제에서 토요일 코칭 여기서 지금 또 구분해야 되는 거야. 토 코칭 있고 토 코칭 여기서 금 코칭 하는 사람 있지. 금 코칭. 일단 토요일 코칭 하는 친구들은 목요일 숙제를 토요일까지 해오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워크북이거든요. 워크북. 워크북 숙제는 무조건 주말 숙제로 줄 거야. 주말 숙제.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날 오는 친구들은 목요일날 워크북 숙제를 안 해도 돼. 이제? 근데 이제 이 목요일날 이후에 금요일날 오는 친구들은 워크북 숙제를 화요일까지는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제가 그 입력되어 있는 거는 확인할 거거든. 거기로는 다 입력할 거니까. 대신 수요일날 코칭 때는 오답을 고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내 말은 토요일 친구들이 좀 부담이 될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목요일날 수업하고 숙제가 나갈 텐데 토요일 코칭인 친구들은 숙제를 다 하지 말고 워크북 숙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라고. 이해됐죠? 그죠? 다 이해됐을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알아서 그렇게 하면 돼. 내가 굳이 말을 매번 그렇게 적어오지 않더라도 이제 알아서 워크북 숙제는 토요일이 아닌 다음 주 숙제로 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화요일은 워크북 숙제가 안 나가겠지, 그치? 화요일은 워크북 숙제가 없고 목요일만 워크북 숙제가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책 보면은 이제 오늘 나가야 될 곳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12쪽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살짝 하고 그 다음에 12쪽 할게요. 예각의 삼각비의 값. 자, 저번에 우리가 계속 했었던 게 뭐야? 결국 삼각형의 정확하게 말하면 직각이겠지, 직각. 직각 삼각형에서의 세 가지 변이 있는데 세 가지 변이 각각 빗변과 밑변과 높이인데 이 둘이 관계가 있는 거는 빗변과 밑변이 관계가 있는 건 뭐였지? 삼각비 중에? 코사인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밑변과 높이가 관련 있는 건 뭐였지? 탄젠트였죠? 빗변과 높이가 관련 있는 건 뭐였지?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운 거야. 삼각형의 변이 세 개가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변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변과 이 변이 관련이 있는 건 코사인이고요. 요 변과 요 변이 관련이 있는 건 탄젠트고요. 요렇게 두 개가 관련이 있는 거는 사인이다. 그 세 가지를 배운 거지. 용어를 정리한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인 뒤에 오는 거는 각이 온다 했어요. 각도. 그리고 얘는 빗변분의 높이로 구한다고 했고 코사인 뒤에도 마찬가지로 각이 오고요. 얘는 빗변분의 밑변으로 구한다고 했고요. 탄젠트 뒤에도 각이 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밑변분의 높이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이 있었지. 기준각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
얘가 기준각이라면 당연히 빗변은 제일 긴 변, 즉 직각이 바라보는 변인 제일 긴 변은 안 변한다 했어. 고정이야. 대신 얘가 기준각일 때는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라고 하자. 그게 약속이었죠. 근데 기준각이 얘야. 바뀌어. 그럼 밑변과 높이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체인지 돼야지. 그렇지? 기억하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예각의 삼각비의 값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제가 좌표 평면을 그릴 건데, 좌표 평면에서도 특별하게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근데 반지름이 1인 원을 다 그리지 않고, 여기만, 이 부분만, 이 부분만 그릴 거야. 그러면 이게 원을 몇 등분한 거지, 지금? 4등분한 거지. 그래서 그거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여기.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4분원이라 불러요. 4분원. 뭐 이름이 어렵진 않죠. 원을 4수로 나눈 4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라는 거야. 원의 4분의 1. 이걸 우리가 4분원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반지름은 1이야. 그건 내가 정한 거야. 반지름은 1이라고. 이렇게 1이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원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어요. 아무데나. 여기 하나 찍었어. P라고 해볼게. 이 점을 A, B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쭈루룩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연결해서 얘는 수선의 발이니까 수직이고 그럼 생기는 삼각형이 하나 보이네. 직각삼각형. 이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거야. 여기 있는 각은 X도라고 해볼까? X도 이렇게. 혹시 요 길이가 얼마일까? 여기. 어렵지 않아. 이 길이 얼마일까? 아니 이게 원의 뭐야? 이게 원의 뭔데? 원의 입장에서 뭐야? 반지름. 그럼 내가 반지름 뭐라 했어? 예. 그래, 그러니까 이 길이는 1이어야지. 그치? 여기는 1이겠죠. 아, 이렇게 해도 이 길이 얼만데? 예. 그래, 반지름이니까 1이잖아. 그치?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여긴 1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할 거야. 뭘 구할 거냐면은, 사인 x도랑 코사인 x도랑 탄젠트 x도를 지금부터 하나씩 구해볼게. 자, 지금 기준각은 얘예요. 얘가 기준각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가 밑변이겠네. 그리고 여기가 높이겠네. 이렇게. 그러면 사인의 약속은 아까 뭐라고? 빗변분의 높이야. 그럼 지금 빗변은 얼마? 1이죠. 1분의 높이는 얘거든. 근데 잘 보면은 내가 이 P점을 A, B라고 했잖아. 그럼 혹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A. 그렇지. 왜? 이거 A, B니까 여기서 1로 간 게 A고 여기서 1로 올라간 게 B잖아. 그러니까 사실 얘는 A인 거네. 그럼 얘는 B인 거고. 그래서 여기를 B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빗변분의 높이인데 요 길이를 지금 내가 요 A, B니까 Y좌표인 B라고 할 수 있다고. B. 그러면 빗변 어차피 1이니까 얘 없어지면서 그냥 B네. 사인 값이 그냥 길이네. 여기는 요 길이가 곧 그냥 사인 값인 거야. 이게 그래서 사인 x도랑 똑같다 이거야. 자, 다시 한 번만 다시 할게. 빗변이 1인 거야. 너무 특별한 거야 이거는. 1이라는 숫자는 수학에서 매우 특별한 거야. 빗변이 1일 때 빗변분의 높이라면 사인이 나와. 그러니까 얘분의 얘를 한 거야. 근데 얘분의 얘를 했더니 공교롭게도 빗변이 1이기 때문에 분모가 없는 거야. 분모가 없으면 그냥 분자가 답인 거잖아. 그 분자가 높인 거야. 근데 여기는 높이가 얼마라고? B라고 B. 왜? A, B니까 A만큼 가고 B만큼 갔으니까 이 길이는 B지. 그래서 사인 값이 B랑 똑같다 이거. 해보니까. 공교롭게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코사인도 해볼게. 코사인의 약속은 우리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근데 빗변도 공교롭게 1이죠. 밑변은 A잖아. 그럼 얘도 결국은 그냥 A인 거네. 아, 그래서 얘가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코사인 x도랑 똑같은 거네.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면은 a분의 b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우리 패턴이 뭐지? 분모가 다 뭐였지? 1이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밑변분의 높이에서 얘가 1이면 좋겠은 거야. 이게 1이면 좋겠어. 근데 좋은 게 있네. 여기 있잖아. 여기 1이잖아. 이게 1이잖아. 아, 그럼 삼각형을 다시 만들어야겠네.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얘를 쭉 연장했을 때 그 다음 여기는 요 점
1이죠. 요 점이 1이죠. 반지름이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점에서의 수선의 발을 위로 올렸을 때 생기는 교점. 여기도 당연히 직각이겠지, 그치? 보이니? 이 삼각형을 조금 더 확장한 요 삼각형. 혹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뭘까? 그렇지, 닮았지. 그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은 동의각으로 똑같지. 그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탄젠트를 이 삼각형으로 하지 않고 이 삼각형을 써도 문제가 없어. 왜? 똑같잖아, 각도가. 그럼 밑변분의 높이를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걸 밑변으로 하고 여기 있는 걸 높이로 하자 이거야. 그럼 여기는 밑변이 공교롭게 또 뭐가 됐어? 1이 됐죠. 그게 내가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 길이가 곧 뭔 거야? 탄젠트인 거야.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인데 또 밑변을 내가 공교롭게 1로 만들었어요. 그럼 높이는 요 길이겠지. 요 길이 그냥 D라고 할게. 그래서 D고 그래서 D랑 똑같아진다. 조금 이해됐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그냥 빗변 1일 때 이 길이가 곧 뭐라고? 사인. 이 길이가 뭐라고? 코사인. 그리고 요 제일 긴 거는 탄젠트. 대신 이거분의 이거라서 확장을 좀 해야 된다 해서 삼각형을 확장해야 된다. 얘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제 1 저랑 같이 빈칸 채워봅시다. 예제 1번. 자, 얘가 지금 얘는 좌표를 숫자로 써놨거든? 근데 여기는 40도가 기준각이야. 그럼 여기는 40도가 기준각일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하래. 해볼까? 사인은 약속은 뭐였지?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래서 내가 써놨네. 5a분의 ab 써놨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5a가 얼마야? 공교롭게 반지름이 1이네. 이렇게. 그럼 결국 얘를 답으로 쓰면 되겠네? 근데 ab 길이는 여기 있죠. 좌표로 점점점 보이니? 이 ab 길이는 여기서 점점점에서 얘가 ab 길이잖아. 그치? 그래서 0.6428을 써주면 된다. 자, 그 밑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공교롭게 a, 5a가 1이죠. 반지름이냐. 빗변 1이잖아. 코사인의 약속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아, 밑변은 여기 있네. 0.7660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마지막 탄젠트를 좀 확장을 해야 된다 했어. 어떻게? 밑변이 1이고 높이가 1이니까 여기 있는 길이가 곧 탄젠트. 그 길이는 여기 좌표로 있네. 그죠? 그래서 밑변은 1로 만들었고 높이는 0.8391 써주면 되겠다. 괜찮겠지? 어렵진 않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가 볼게. 이제 뭘 할 거냐면은 각도를 높여서 이걸 구하고 싶거든? 이거? 이 두 개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90도는 또 특별하잖아. 잘 보면은 좌표 평면의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각도가 90도지. 그치? 여기가 90도지.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여기는 이 X 각도를 조금씩 올려볼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다고 해볼게. 조금 올렸어요. 자, 그럼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올렸어. 연장선이가 좀 그릴게. 이렇게. 그러면 생기는 삼각형은 여기 있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음 그린 빨간색 삼각형보다는 이 회색 삼각형의 각도가 더 어때? 크지? 크지? 그지? 네. 이렇게 크죠? 그죠? 그러면 내가 방금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요 길이가 곧 뭐랑 똑같다 했지? 요 길이? A 사인이야. 높이. 얘가 사인 값인 거야. 이 길이가 그냥 사인이야. 사인의 길이는 점점 어때져? 길어지지. 내가 여기 있는 각도를 더 높이는 순간 이 길이도 더 어때져? 길어지겠죠, 그쵸? 근데 내가 얘를 90도까지 올리는 순간 이 길이는 뭐랑 똑같아져, 결국? 1이랑 똑같아지지 않을까? 보이니? 내가 이 각도를 결국 계속 높이다가 90도까지 올려버린 순간 이 길이가 1이니까 1이랑 똑같아질 거 아니야. 이 길이가 사인인데 사인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각도를 내가 높이는 순간 이 길이는 점점 길어질 건데 90도에 다다른 순간 요 길이는 1이 되잖아요. 1. 그래서 사인 91이구나. 이렇게. 한 번만 더 할게요. 요 길이가 사인 값이야. 근데 내가 각도를 높이니까 요 길이가 길어졌어. 근데 그 각도를 결국 90도까지 높이면은 요 길이가 곧 1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코사인은 여기는 밑변이 코사인이거든? 내가 각도를 높이니까 요 코사인 밑변이 어때졌어요? 짧아졌죠? 그럼 혹시 내가 여기 있는 걸 90도까지 올려버리면 밑변이 어때질까? 그렇지. 0에 얘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는 원점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이겠지. 그래서 코사인 90은 0이구나.
그리고 내가 방금 예전에 했던 것도 증명됐죠. 뭐가 증명됐어? 각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 있는 길이 높이, 사인 값은 점점 어때져? 커지지. 내가 사인 값은 뭐 한다 했어? 증가한다 했잖아. 기억해요? 표 내가 외울 때 뭐라 했어? 사인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으로 계속 증가한다 했잖아. 증가하는 거에 대한 설명인 거야 지금. 여기는 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길이가 점점 길어지잖아. 사인 값은 증가하잖아. 반대로 코사인은 감소했죠. 그쵸? 길이가 짧아졌죠. 그쵸? 그것도 같이 설명할 수 있고.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구해봅시다. 두 번째는 사인 0도랑 코사인 0도를 구할 거거든. 이번엔 각도를 좁힐 거야. 그래서 좁혀볼게. 이렇게 좁혔어. 이렇게. 주황 색깔. 자, 그러면 주황색으로 각도를 내린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빨간 색깔 비교하면 어때졌어요? 짧아졌죠. 보이니? 각도를 낮추니까 여기는 높이가 짧아졌잖아. 그럼 사인 값은 어때지는 거야? 계속 작아지겠지. 근데 내가 결과적으로 0도를 만들어 얘가 바닥에 닿은 거야. 그럼 얘가 바닥에 닿은 순간 여기는 이 높이는 계속 결국은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래서 사인 0도는 0이구나. 반대로 코사인은 여기는 밑변은 원래 빨간색 삼각형의 밑변보다는 주황색 삼각형의 밑변이 더 길잖아. 얘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밑변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겠지. 근데 만약에 0도가 되는 순간, 바닥에 닿는 순간 이 밑변이 뭐가 돼? 1이 되겠지. 그래서 넌 1이구나. 또 거꾸로야, 거꾸로. 반대야, 반대.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지.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한 표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각도를 60도, 30도, 우리가 알고 있던 45도 말고 0도랑 90도도 추가한 새로운 표를 그려볼게요. 자, 원래는 이거였잖아. 우리 30도, 45도 이거였잖아, 표가. 근데 여기서 하나 확장되는 거야. 여기 0도랑 여기 이제 90도가 생기는 거야. 자, 특징. 사인은 증가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증가한다고? 2분의 1, 2, 3, 그리고 분자에다 루트 씌워주고 이렇게 했었잖아. 1은 루트 벗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썼고. 근데 결과적으로 사인 값은 0일 때 0이고 90일 때 1이니까 0부터 1까지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시 0부터 1까지 증가. 0부터 1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각도를 외울 때는 2분의 1, 2, 3 이렇게 외워. 1, 2, 3. 얘 완전 대칭이지. 거꾸로지. 1, 3, 2, 1 감소하면서 최종적으로 0까지 감소. 쭉 감소한다. 얘는 쭉 증가하고. 차이.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여기서 안 했던 게 하나 있지. 탄젠트를 안 했지. 자, 탄젠트를 해볼게. 탄젠트 90도랑 탄젠트 0도. 이걸 안 했어, 저 두 개를. 왜 안 했냐면 설명을 이제 다시 해야 되거든. 봐볼래? 자, 우리 탄젠트가 뭐였냐면 아까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 선을 연장하고 여기는 요 점 있지, 요 점. 요 점에서 쭉 연장한 선이 만난 요 교점. 그 높이를 탄젠트라 했잖아. 요 길이. 그럼 지금 여기는 회색 봐. 여기는 회색에서는 내가 이렇게 쭉 길게 그렸죠. 그 다음에 얘를 쭉 연장했죠. 그럼 만나는 교점이 매우 높은 지점에서 생기겠지. 이쯤. 그러면 한눈에 봐도 요 길이랑 여기서 만난 요 길이랑 어때 보이니? 차이가 많이 나지. 어쨌든 더 길 거 아니야. 각도를 높이니까 여기서 만난 교점이 원래서 만난 교점보다 더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탄젠트도 각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길어지는 거야. 탄젠트도 증가한다 했잖아. 커진다고. 탄젠트도 커진다 했었죠. 증가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값이 얼마냐 이거야. 90도 값이. 90도는 뭔데? 얘를 쭉쭉 각도를 올려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 얘랑 일직선으로. 그럼 얘를 일직선으로 만들면 내가 얘를 아무리 연장해도 얘를 연장한 거랑 교점이 생기냐 안 생기니? 안 생기지. 그럼 탄젠트 90은 구해요? 못 구해요? 못 구해. 얘가 아무리 길어지는 것도 얘도 아무리 길어지는 것도 교점이 서로 안 생겨. 평행하니까. 그래서 탄젠트 90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무한대예요. 너무 커서 구할 수가 없어. 숫자가 너무 커져. 아니 지금은 봐도 이렇게 벌써 길어지잖아. 이렇게나 긴데 얘가 이렇게나 긴데 얘가 이렇게만 거져도 벌써부터 교점이 한참 더 위잖아. 안 만나는 게. 그래서 숫자가 계속 커져서 결국은 무한대까지 커져서 이거는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럼 0도는 탄젠트 0은 비슷해요. 탄젠트 0도도 어차피 마찬가지거든. 지금 주황 색깔 보면은 여기는 이 주황 색깔 보면은 얘를 연장했을 때 생기는 교점이 여기 있죠, 여기. 그럼 요 높이가 한눈에 봐도 짧아졌지, 그치? 그럼 너는 뭐구나? 작아지는구나.
근데 결국 0도로 내려가면은 내려볼까? 이렇게 내려. 계속 내려. 그럼 내리면 그 높이도 점점 짧아지겠지. 이 높이도 짧아지겠지. 그럼 짧아지다 결국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0은 똑같이 0이다. 기억하니? 탄젠트 45는 1이었죠. 1을 기준으로 루트 3 나누고 루트 3 곱하고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이건 외워야지 뭐 어쩔 수 없지. 탄젠트는 가운데가 1 그리고 루트 3 곱하고 나누고 마지막은 탄젠트 90과 탄젠트 0은 0이면서 구할 수 없다. 근데 뭐 한다고? 증가는 한다고. 너도 증가하고 너만 감소하고 이렇게. 하나만 더 할게. 자, 뭐냐면은 방금 우리가 이제 여기는 90도랑 0도를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냐면은 사인 값은 어차피 0부터 1 사이야. 그러니까 증가하는데 제일 작을 때 0이고 제일 클 때 1이니까 어차피 0부터 1까지 커지는 거야. 얘는 1부터 0까지 감소하는 거고 얘는 1까지 커지고 얘도 1까지 커지는데 탄젠트는 45도라는 각도일 때 이미 1에 도달해. 그리고 심지어 탄젠트는 계속 증가해. 그러니까 루트 3은 1보다 크잖아. 커졌잖아. 그리고 얘는 90도 가기 전까지도 숫자가 계속 커질 거야. 사인과 코사인은 아무리 커도 1인데 탄젠트는 45도일 때 이미 1이 달성됐어. 그럼 이제 우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탄젠트 45.1도랑 코사인 0도 중에 누가 더 클까? 코사인 0도는 방금 했지 1이죠. 탄젠트 45.1도는 안 배웠는데요? 아니지. 45도일 때 1이었잖아. 근데 얘는 45도보다 조금 더 크네? 그럼 1보다 크겠네? 무조건 큰 거야. 무조건 큰 거야. 탄젠트는 45도일 때 이미 1이야. 여기 보면은 이미 1이야. 근데 얘는 증가하니까 45.1도 조금 더 커진 거는 코사인이 따라잡을 수 없어. 아무리 얘가 커도. 사인도 물론 못 따라잡지. 사인도 아무리 커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는 지점을 잘 봐. 45도. 그러면 45도를 기준으로 사인은 계속 커지면서 오고 있었던 거거든? 얘는 큰 수에서 작아지고 있던 거고, 그러면 45도를 기준으로 45도보다 앞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코사인이 더 커. 크겠죠? 왜냐면 얘는 올라가고 있던 중이고 얘는 큰 숫자에서 내려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45도 전에서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우세, 더 커. 45도를 넘어가는 순간은 누가 역전해? 사인이 역전해. 얘가 더 커져. 얘는 작아지잖아, 점점. 이때가 같으니까. 같은 점을 기준으로 45도를 넘어가는 순간은 사인이 더 커지고 45도보다 전에는 아직까지는 코사인이 더 크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코사인 20도랑 사인 20도는 누가 더 클까? 코사인이 더 큰 거야. 왜? 45도보다 전이잖아요. 45도보다 전이니까 아직까지는 누가 우세해? 코사인이 우세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하면 안 돼. 20도를 안 배웠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 20도를 몰라도 할 수 있다고. 알겠지? 자, 이제 그럼 그 밑에 있는 개념 2번에 확인 예제 그거 채우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겠지. 사인 0은 0. 계속 커진다 했죠? 0, 1. 아무리 커도 1. 0부터 1까지 커진다. 코사인은 반대. 1, 0 작아진다. 탄젠트는 여기 빈칸 이렇게 x 쳐놓은 건 못 구한다는 뜻인 거야. 여기 탄젠트는 0부터 숫자가 계속 커져서 무한대니까 90도는 없다. 못 구한다. 정할 수 없다. 여기 써져 있죠? 탄젠트 90값은 정할 수 없다. 여기 써져 있지. 너무 커서. 자, 그 밑에 있는 개념 체크 풀 건데 첫 번째 문제만 한번 다시 복습할게요. 이거 조금 복잡하니까 1번 다시 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우리 약속을 기억하면 돼. 그냥 그거 외우지 말고요. 그냥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약속만 하면 돼. 자, 여기는 기준각 x지. 사인 x도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구하라고 했잖아. 해볼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야. 자, 빗변이 문제만 봐. 얘가 빗변이야. 1 맞지? 반지름 1이니까. 자, 누가 밑변이야? 여기가 밑이에요. 누가 높이야? 얘가 높이야. x잖아, 기준각이. 그럼 빗변 1분의 높이 누가 하면 돼? AB. 그럼 얘는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AB네. 맞네. 아니, 맞네가 틀렸네. 이렇게. 자, 그럼 코사인 x도 해봅시다. 자, 코사인 x도는 빗변분의 밑변으로 하면 되잖아. 자, 빗변은 어차피 1이니까 1분의 밑. 얘가 밑변이잖아. OB.
그럼 뭐라고 돼 있냐 얘? OC? 그럼 틀렸죠? OB죠 이건. OB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3번 보기가 얘를 구하래. 탄젠트 Y도야. 기준각이 바뀌었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준각이면은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란 말이죠. 불편해요. 뭐가 불편한데요? 저는 지금 뭘 쓰고 싶은데요? 1을 쓰고 싶은데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면 1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큰 삼각형 보기로 했지. 어떻게? 이 삼각형. 그럼 얘는 y가 없는데요? 아니죠. y가 있죠. 누가 y야? c가 y잖아. 동의각 아니니? 아까 했잖아. 닮아서. 그럼 이제 탄젠트를 내가 어떻게 보겠다 이거야.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얘가 기준각일 때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잖아. 이렇게 보겠다 이거야. 그래서 탄젠트 y도는 밑변 CD분의 높이 OD인데 OD가 1이죠. 반지름이니까. 아, 그래서 너는 CD분의 1이구나. 그니까 틀렸지. CD라고 했으니까. CD분의 1인데. 밑변분의 높이인데. 분자분모가 역수로 바뀌었지. 틀렸지. 자, 그 다음에 4번이 답일 것 같아서 5번 할게요. 자, 5번 봅시다. 자, 5번은 뭐고 하래? 탄젠트 X도를 하래. 그럼 방금 우리가 했던 거에 뭐야? 반대지. 왜? 얘가 기준각이 X로 바뀌었으니까. 높이가 밑변으로 바뀌고 밑변이 높이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방금 한 거 반대야. 역수. 이거분의 이게 아니라 이거분의 이걸 해야 되잖아. 탄젠트니까. 그럼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1이죠. 그럼 높이가 답인데 높이는 AD지. 그래서 이렇게 썼어야 되니까 너도 틀렸다. 자, 그럼 코사인 Y가 맞으니까 봅시다. 코사인 Y도는 코사인 B변분의 밑변이야. 누가 기준각인지 잘 봐. Y가 기준각이야. 자, 이거는 다시 조그만 삼각형을 봐야겠지. 큰 삼각형 말고 이 삼각형. 요걸 봐야겠지. 자, 그러면 B변은 어차피 1이고 여기 1 있죠. 자, 그럼 얘가 기준각이면은 이게 높이지. 이게 밑변이고 바뀌죠. 자, 그럼 B변 1분의 밑변 AB. 1은 없으니까 그냥 AB. 그래서 얘가 답이야. 하나씩 하면 돼. 알겠지? 하나씩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배웠던 요 기준을 가지고 하나씩 다 구하면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만 조심하면 돼? 탄젠트만. 탄젠트를 할 때만 삼각형을 크게 봐야 돼. 이 조그만 삼각형으로 하지 말고 크게 보라고. 탄젠트 할 때만. 탄젠트. 왜 그렇게 했지? 우리 기억하지? 1을 쓰고 싶어서야. 1을 쓰고 싶기 때문에 큰 삼각형을 보는 거야. 자, 나머지 지금 4번까지 풀어봅시다. 쌤. 갔다 오세요. 시각 테스트거든. 시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여기 보면은 그건데 이거. 예제 1번 봅시다. 이거는 개념 설명 안 하고 바로 밑에 예제 보자. 이거 뭐 하는 거야? 사인 38도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사인 38도는 우리가 모르지. 안 외웠잖아. 그래서 얘가 표로 줬어. 이건 읽을 수 있지? 38도 중에서도 사인이니까 얘를 그냥 써주면 돼요. 0.615. 안 어렵지? 코사인인데 39도야? 아, 그럼 39도에서의 코사인이니까 얘 그냥 쓰면 돼. 그래서 0.777 이렇게 써주면 돼. 자, 40도 중에서 탄젠트야? 그럼 얘 마지막이잖아. 0.839. 이거 예전에 우리 루트 배울 때 제곱근표라고 한 적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죠? 근데 제곱근표는 뭐야 우리? 제곱근표에 없는 거 막 만들었잖아. 기억해? 예를 들어 루트 314가 루트 3.14에 뭐 10배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지도 않아 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쓰면 돼. 그냥 그 밑에 것도 바로 해볼까? 야, 개념 설명 안 한다는 이유가 있거든. 없어도 할 수 있거든. 자, 얘 밑에는 뭐야? 거꾸로 찾는 거야. 얘가 몇 도일 때 이게 나왔을까요? 근데 사인 중에서 찾으래요. 그럼 4, 2, 6이 여기 마지막에 있네요. 그럼 25도겠지 뭐. 그래서 똑같이 할 수 있겠지? 9, 2, 0, 5는 코사인 중에 있네. 23이겠네 그러면. 4, 4, 5, 2는 여기 있네. 근데 24니에. 그럼 24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얘들아 이거 조심할 때 여기다 도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안 되니? 여기 이미 도가 있잖아. 여기 문자에 이미 도가 있으니까 도는 쓰면 안 돼요. 요건 조심하고. 혹시나 서술형 쓸 때 뭐 이런 걸 서술형에서 이렇게 잡진 않겠지만 괜히 치사하게 이렇게 하진 않겠지. 내진 않겠지. 그럼 그 뒤에 있는 요 뭐냐 필수 개념 체크까지 세 문제 풀 수 있겠죠? 해봅시다. 15조. 쌤 그러면 그냥 안 외우고 그냥 표현이 안 돼요? 당연히 안 외우죠. 이걸 왜 외워요? 이걸 누가 외워요? 앞에요.
대신 45도 그런 거는 외워야지. 이건 표를 줘. 이런 문제는 표를 주고 풀라고 하는데 그건 표를 안 주니까. 표 주지. 아니야. 걔는 고정된 값이라서 그건 그냥 외워서 해야 돼. 그건 시험에서도 표를 안 줘요. 네가 시험지에다 표를 그려도 상관없어. 그리고 그 표를 봐도 돼. 대신 다른 값들은 얘처럼 다 알려줘. 30도, 60도, 45도, 0도, 90도 뺀 나머지 각도는 무조건 다 표로 알려줘. 못 구하니까. 못 구해. 그럴 수 없어. 외울 수가 없어. 무한소수라서. 안 나눠 떨어지거든. 이번만 더 줄게요. 이건 뭐 계산하는 거니까 금방 할 수 있지. 뒤쪽에는 유형 문제 오늘 좀 설명해줘야 되니까. 혹시 다 풀었으면은 유형 체크에 오른쪽 문제만 풀면 돼요. 닮은 꼴 문제. 왼쪽 건 제가 해줄 거거든요. 오른쪽 거는 숙제라서 그거를 풀고 있으면 돼요. 네? 혹시 개념 체크 다 풀었어, 도희라? 아니요. 넌 그럼 하면 돼. 네. 살리려면 쓰는 게 좋아. 물론 익숙해졌으면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밑변분의 높이잖아. 우리 탄젠트 약속이 8분의 밑변 높이 BC. 그게 지금 탄젠트 8분의 5가 돼요. 뭐야 88 똑같으니까 얘가 그냥 5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5구나. 높이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럼 높이가 5기 때문에 우린 이제 여기 있는 AC는 피타고라스로 찾을 수 있겠지. 여기는 8의 제곱 88이 64. 여기는 5의 제곱 5, 5, 25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루트 89 못 나가니까 그대로 써야겠지. 이렇게 89 못 나가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아니구나. 왜 2번을 안 하겠지? 2번 보죠. 자, 2번은 삼각형이 안 그려져 있죠? 안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그리면 된다 했지. 직접 그려봅시다. 근데 삼각형을 그릴 땐 당연히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되고요. 직각이 어느 각인지는 문제에서 알려줬다. 직각이 뭐냐면은 B래 B. 그럼 여기를 B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그럼 A를 지금 우리는 A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A가 어딥니까? 그것도 내가 정하면 돼요. 얘가 A면 되죠. C는 필요 없고요. 그쵸? 그러면 얘가 기준각이면은 여기 있는 변이 밑변이고 여기 있는 변이 높이고 그치? 자, 우리 탄젠트 약속은 아까 뭐였다고? 밑변분의 높이. 그게 뭐가 돼야 된대? 2분의 1. 그럼 너가 2고 너가 1이면 되지 않을까? 그럼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또 여기 있는 빗변은 또 뭐로 구하면 돼? 피타고라스. 이거의 제곱 4 더하기 이거의 제곱 1 루트 5구나. 여기서 이제 코사인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코사인의 약속은 빗변분의 밑. 빗변은 방금 구했죠? 루트 5 분의 밑. 여기 있지? 2. 답 이렇게 쓰면 안 돼. 5분의 2 루트. 유리화 시켜야지. 그치? 분자분모에 루트 5를 곱하면 이렇게 유리화 되겠죠? 자, 옆에 있는 3번도 봅시다. 자, 3번은 닮음을 이용하라는 거야. 닮음. 뭐가 닮았는데요? 제 눈에 지금 닮은 게 보이거든요. 누구랑요? 얘랑요. 요 삼각형이랑요. 그 다음에 누구랑요? 얘랑요. 이렇게 닮았어. 닮았으면은 같은 각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래서 내 눈엔 지금 여기는 X랑 누구랑 똑같다? 여기는 A랑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각이 똑같으면은 삼각비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요. 왜 굳이 이 각을 써서 삼각비를 구해야 돼요? 얘로 구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못 해요. 왜 못할까? 삼각비를 구하려면 우리 뭘 알아야 돼? 변을 알아야 돼, 변. 근데 여기는 변의 길이 아나요? 모르죠. 여기는 변의 길이 아나요? 모르죠. 여기는 변의 길이 아나요? 모르죠. 세 개의 변을 다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삼각비를 구하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못 구해. 그래서 어차피 같은 각이라면은 누굴 쓰자? 파란색 삼각형이 큰 삼각형을 쓰자 이거. 그럼 얘를 썼을 때는 길이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왜? 여긴 5고요. 여긴 12면요. 여긴 얼만데? 피타고라스요. 그렇지 13이지. 피타고라스 많이 했지. 5, 12면 13이죠. 피타고라스 숫자지. 자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있는 기준각 x를 우리 쓰기로 했잖아. 아 그러면 얘가 무슨 변? 얘가 밑변이고 얘가 무슨 변? 높이겠지. 근데 뭐 구하래? 사인의 역속은 뭐였어? 빗변분의 높이였지. 빗변 얼마? 여기 있네 13. 높이 여기 써놨지 12. 끝.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는 각 x를 굳이 여기 있는 각으로 쓴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여기 있는 삼각형으로는 못 구하니까 길이를 몰라서 시도를 해야지. 모르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자 유형 4번은 자 그냥 우리 외워서 하는 거 있지. 자 외워서 하는 거를 계산할 때 이제는 우리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익숙해져야 돼요. 사인은 커져. 어떻게? 1, 2, 3 커지잖아. 그럼 60이니까 3이니까 2분 루트 3이겠지. 곱하기 자 탄젠트는 뭐였어요? 45도일 때 1이었고 그 앞은 루트 3으로 나눠주고 그 앞은 루트 3을 곱하는 거였잖아. 그지? 루트 3이 밑에 있고 루트 3이 위에 있고 45도를 기준으로야. 그러면 우리 30도니까 루트 3분의 1이겠지. 이렇게. 빼기 코사인은 어떻게 했었어? 3이 1 감소잖아. 그럼 30도니까 제일 클 때 얼마? 2분의 루트 3 3이 1이니까 갈수록 작아지죠. 자 탄젠트 용증은 방금 썼죠? 루트 3이 분자에 있는 거니까 그냥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계산합시다. 자 혼합 계산은 누구부터? 곱하기 뭉탱이 이렇게 먼저 해야겠지. 자 그럼 앞에 거 먼저 곱하면 루트 3은 약분되고요. 그럼 2분의 1이겠네. 빼기 자 뒤에 있는 거는요 루트 3을 곱해야 돼. 분자가. 그럼 3이겠지? 그래서 2분의 3이다. 통분도 돼 있네. 빼자.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각도가 이제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입력돼야지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어렵지 않겠지. 외워야 돼. 자 외우라는 거 안 좋아하는데 외워야 돼요. 외울 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유형 5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외워야 풀 수 있지. 이거 뭔데? 아 2분의 루트 3이에요? 뭔가 많이 본 답인데요? 뭔가 많이 본 숫자인데요? 코사인인데요? 3, 2, 1 감소인데요? 30도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너가 30도라는 건데요. 근데 사인인데요? 사인은 1, 2, 3인데요? 그럼 2분의 1이죠.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다시 표를 보고 외워야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자, 6번은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요거 한번 다시 복습하자. 내가 특별한 삼각형이 딱 두 개 있다고 했죠. 하나는 직각이면서 이등변인 삼각형. 그러면 여기가 45도고 여기도 45도고 혹시 그때 변의 길이의 b가 항상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1대 루트 2. 그렇죠. 맞아요. 이게 항상 성립한다 했었죠. 그러다 삼각형 특별한 거 하나 더 있었거든요. 직각 60도 30도인 직각 60도 30도인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갠 거였잖아. 그럼 얘는 1대 제일 긴 빗변이야. 90도 바라보는 변 2, 2배라는 거지. 얘는 루트 3이고.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1이면 얘는 2배 한 거고 얘는 1이면 루트 3을 곱한 거라 했어. 루트 3배라고 했었어요. 얘는 1이면 루트 2배 한 거라 했었어. 자 이제 그러면 6번 보자. 여기는 30도 여기는 60도 90도. 그럼 여기서 지금 요 세 개의 변 중에 누가 1이야? 1에 해당하는 게 누군 거야 지금? AH. 그렇지. 근데 여기는 제일 긴 얘가 빗변이잖아. 90도 바라보는 거. 얘가 6이면 얘는 얼마인 거야? 4. 그래 2분의 1 반이라고 반. 1대 2니까. 그럼 여기는 BH는 1대 2대 루트 3이면 얘를 몇 배 하면 된다고? 루트 3배. 3에 루트 3을 곱하면 뭐야? 3 루트 3 이렇게 써면 된다. 어렵지 않다.
자, 오른쪽에는 삼각형도 특별하죠. 그쵸? 왜? 45도, 45도, 직각, 이등변이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 해야 돼? 3이어야지. 생각할 게 없지. 혹시 만약에 AC를 구하라 했으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3,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가 3이면 얘는 3에다 루트 1을 곱해서 3 루트 2 하면 되겠지. 근데 어쨌든 우리 지금 AC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BC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3 루트 3 더하기 3. 이거 6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니? 안 되지. 이거 못 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나오면 무조건 쓰는 거야 얘들아. 특수한 직각삼각형이 각도 보고, 근데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 각도가. 그렇지 않은 문제 거의 없거든. 그래서 뭔가 각도가 나오면 지금 오른쪽에 봅시다. 다 똑같잖아요 그죠? 45도, 30도, 60도 뭐 이런 거 보니까 다 특별한 삼각형인 거야. 특수한 삼각형. 자, 그 밑에 유형 7번 보자. 자, 이거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뭐였지? 탄젠트는 45도일 때 1이었어. 대신 탄젠트랑 사인과 코사인을 비교할 때 사인과 코사인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뭐를 못 넘어? 1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젠트 두 개를 먼저 비교하자 이거야. 어차피 사인과 코사인은 1을 못 넘는다니까? 그러면 탄젠트 50은 45도보다 어떤 거야? 그래, 내가 탄젠트 증가한다 했잖아. 그러면 탄젠트 50도가 제일 크겠구나. 그 앞은 탄젠트 45도겠구나. 그럼 이제 이 사인과 코사인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이 40도네? 근데 내가 45도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작을 때는 누가 더 아직 크다 했지? 코사인이 더 크다 했잖아. 격하니 45도를 기준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크기는 누가 더? 코사인이 아직은 우세하고요. 45도를 넘어가는 순간 사인과 코사인 중에 누가 더 커져? 사인이 더 커서 역전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직 40도면은 45도보다는 작은 각도니까 거기선 아직은 코사인이 우세하다. 그래서 코사인 40도, 사인 40도. 이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됐고 45도를 기준으로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역전되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8번은 삼각비표인데 뭐 이거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력 테스트라고 했죠. 8번 보면은 0.2116 이거 못 찾는 사람 없지 표에서? 어딨냐? 여기 있네. 몇 도야? 12도. 12 이렇게 쓰면 되겠지. 9703 어딨냐? 9703 여기 있네. 뭐냐? 14네. 이렇게. 뭐 더야 26이겠네. 이거는 뭐 초딩 문제고 넘어가네. 자, 뒤에 있는 단원 마무리 중에서 어려운 건 저랑 지금 같이 할 거거든요. 몇 번 할 거냐면 5번 봅시다. 5번. 응? 자, 5번 보면은 지금 요거 많이 봤지? 뭐 봤어? 이런 모양 있잖아. 루트 괄호 안에 제곱. 이거 3학년 1학기 때 많이 했던 거야. 뭐지? 루트랑 제곱이 만나서 이렇게 쓱 벗겨지는 거.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냐? 마이너스 붙여 나오냐? 그 차이 있었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3일까? 마이너스 3일까? 이렇게 없어지면은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게 답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겠지. 아니지. 왜? 루트를 벗기면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요. 루트를 벗겨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얘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얘가 답이에요. 그럼 루트 a를 제곱했어. 그럼 이렇게 벗겨지니까 a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럼 이 숫자가 음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지. 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양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루트 안이 음수냐 양수냐 알아야 돼. 이 숫자가 얘가 양수냐 음수냐. 사인 a 빼기 코사인 a가 너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이게 큰지 이게 큰지 알아야지. 둘 중에 누가 큰지를 알아야지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알려준 힌트가 뭐야? 이걸 알려줍니다. 그럼 뭐 그리려고? 삼각형 그려야겠지. 그려봅시다. 삼각형 그리면 당연히 누가 직각인지 알려줬겠지? B가 90도래. B. 근데 우리는 A를 알아야 되네. 그럼 여기를 A라고 잡자.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잡아도.
자, 그러면 항상 기준각은 A가 있는 변인 여기가 밑변,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 근데 그게 뭐분의 뭐? 5분의 10이래,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니까 이게 5고 여기 10이면 빗변은 피타고라스로 13이죠? 5랑 10이면 아까 했지 13이었지. 구하면 돼. 뭘 구하면 돼? 사인 A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구하면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13분의 12.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13분의 5. 누가 더 크니? 사인이 더 크지? 그렇게 빼면 양수겠네. 그 양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루트랑 그냥 이렇게 벗기면 돼. 이렇게 벗기면 된다고 그냥. 그래서 그냥 사인 A 빼기 코사인 A가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이 안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얘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그대로. 건들 거 없다고. 건들 게 없어.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뭐겠어요? 반대잖아, 반대. 코사인 A에서 사인 A를 뺀 거잖아. 이건 당연히 음수지 않을까? 이게 양수였으면 얘는 음수지. 반대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잖니. 그럼 넌 음수니까 여기는 여기서 루트랑 이렇게 벗길 때 여기는 얘를 그대로 쓰면 돼? 아니지. 어때 쓰라 했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코사인 A 빼기 사인 A 이렇게 써야 된다고. 똑같이 나오면 안 된다. 왜 여기가 마이너스에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이거 마이너스 분배합시다.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A인데 누가 없어지니? 없어지지 않구나. 사인 A도 2배 코사인 A도 2배에서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2 사인 A 마이너스 2 코사인 A지. 이렇게. 그래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럴 줄 알고 해놨지. 어딨어? 사인 A 여기 계산해놨잖아. 2배 하래. 요거 2배. 그러면 13분의 24 써주면 되겠지. 빼기 얘도 2배 하래. 그럴 줄 알고 해놨죠. 그래서 2배 하면은 13분의 10 빼면은 13분의 14 3번 찾아주면 된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2번 봅시다. 12번. 여기까지 숙제거든요. 22쪽까지 숙제인데 22쪽은 저랑 같이 다 풀 거예요 오늘. 그래서 21쪽까지가 사실상 숙제예요. 워크북 없이 여기까지는. 자, 12번은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S래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거를 1000배에서 1000S를 구해달래. 그럼 일단 S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S가 뭐냐? 얘거든, 얘. 색칠한 거. 얘 딱 봐도 무슨 모양이니? 사다리꼴 아닐까, 그치? 여기랑 여기 수직. 그럼 얘랑 평행하니까, 이렇게 평행하니까. 한 쌍이 평행하면 우리 사다리꼴. 사다리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 곱하기 2분의.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썼어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윗변. 여기 구해야 되고요. 또, 아랫변. 여기 구해야 되고요. 또, 높이. 여기 구해야 되고. 이 세 개를 지금 구해야 돼. 그래서 얘가 알려준 힌트는 뭐야? 여기 세 개를 써야 돼. 이거. 이게 힌트야. 기준각은 뭐야? 37도야. 37도가 기준각이라는 걸 확인해야 돼, 먼저. 여기 있잖아, 37도가. 여기. 이게 기준각이래. 아, 그럼 우리 써야겠죠? 뭘 써야 돼? 밑변 높이요. 여기가 밑변.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 이렇게. 먼저 쓰는 거야.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정보. 중요한 정보. 뭐야? 반지름이 얼마야? 1이네. 그러면 요 길이도 1이네. 자, 이제 하나씩 합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아까 누구라고? AB 구해야 된다고 했죠. 윗변. 여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야 되니까 AB 구해야 되잖아. 어떻게 구할 거라고? 사인을 써야겠지. 사인을 왜 쓰겠어요? 사인을 쓰는 이유가 뭐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인데 여기 있는 기준각을 쓰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빗변과 여기 있는 높이를 관련 있는 삼각비를 써야지. 아니 얘랑 얘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사인을 써야지. 얘를 구하고 싶은데, 그지? 그럼 탄젠트 쓰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탄젠트를 쓰려면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니까 못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사인을 써야 된다.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을 사용해야 되고 당연히 37도를 써야겠지. 이게 뭐분의 뭔데? 사인 빗변분의 높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인이 나오지.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이거 알려줬죠? 0.6이야. 그럼 너가 그냥 0.6이네. 그래서 얘가 0.6이네.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건 누구야? 여기는 요 BD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BD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뭐를 먼저 구해야 돼? OB를 먼저 구하는 거야. OB를 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빼면 되잖아. 여기가 1이니까 1에서 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누구 찾자고? OB를 찾아봅시다. 그럼 OB는 여기는 밑변이니까 코사인을 써야 되지 않을까? 37도를. 그래서 빗변 1은 고정이죠. 빗변은. 그 다음에 밑변 OB 그게 코사인 37도다. 근데 이것도 알려줬네요. 여기도 알려줬지? 0.8. 그럼 그냥 너가 너구나. 그래서 너가 0.8이구나. 그러면 요 길이는 0.2겠네. 왜? 1에서 빼니까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만 구하면 돼? CD만 구하면 돼. 근데 이 삼각형은 뭐야? 아까도 잠깐 했지. 이 큰 삼각형으로 확장할 때는 뭐 할 때밖에 없었어, 우리? 탄젠트 할 때밖에 없었잖아. 탄젠트 뭐분의 뭔데?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CD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탄젠트 37도를 씁시다. 그럼 밑변은 뭔데? 밑변 OD죠, OD. 근데 OD는 1이잖아. 그냥 1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높이 CD. 근데 이게 얼마래? 0.75래. 그럼 또 너가 그냥 너네. 그래서 0.75네. 누가 얘가 0.75. 자, 이제 다 구했다. 계산합시다. 자, 윗변 0.6, 아랫변 0.75 곱하기 0.2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러면 0.2랑 2분의 1은 약분하면 0.1이죠. 그쵸? 2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개 더하면은 1.35죠. 거기에 0.1을 곱하면 0.135 이렇게 되지 않을까? 소수점 한 자리 늘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1000S죠. 이게 S니까. 1000S. 이게 S니까. 그러면 1000S는 하나, 둘, 셋 움직이면 되니까 135분 찾아주면 되겠지. 수함이란 거 있잖아. 그걸로 안 할 거야. 왜요? 서술형이라서요. 서술형일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적어봅시다. 자, 1단계부터 합시다. 자, 문제에서 시킨 1단계는 CD를 구하래. CD가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기준각은 여기 있잖아. 45도. 자, 기준각 45도일 때 우리는 누가 밑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밑변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높이겠지. 그지? 자, 그러면 6은 알고 있고요. 6은 당연히 빗변이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는 밑이에요. 그러면 빛이랑 밑이 관련 있는 건 뭐야?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45도를 써보자. 약속은 뭐라고? 코사인 45도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 지금 6, 밑변 CD 몰라. 는. 근데 이걸 알고 있잖아. 우리가 외웠잖아.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 분모가 6인데요? 얘 분모가 2인데요? 얘 몇 배 하면 돼? 3배. 너또 몇 배? 3배. 그러면 CD가 3루트이구나. 얘 찾았어.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가 3루트이라는 정보를 얻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뭐지? AD랑 BD를 구하래. 그러면 AD는 공짜 아니에요? 왜요? 아니, 직각 이등변이잖아요. 여기도 45도고 여기도 45도면 여기랑 여기는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야. AD랑 CD는 길이가 같아요. 왜냐하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이 이 정도만 써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AD의 길이는요 3루트입니다. 써주면 되겠죠. 서술형이라고 말을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AD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목표는 누구야? BD를 구하래. BD는 어디 있는데? 여기 있거든. 근데 우리는 얘가 방금 3루트이라는 걸 알아냈지. 얘가 3루트이다. 그럼 이제 또 기준각 뭘 써야 돼? 60도를 써야 돼. 기준각 60도일 때는 누가 밑변이냐면 얘가 밑변이고요. 얘가 높이에요. 맞지?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얘잖아. 높이를 알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밑변을 알고 싶거든. 그럼 지금 얘랑 관련이 있는 걸 써야겠네? 그게 뭐야? 탄젠트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탄젠트 60도를 쓰자 이거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유가 있이 쓰는 거야.
사인과 코사인을 여기서 못 써요. 왜 못 쓰니? 빗변을 모르니까. 얘랑 얘가 관련이 있는 탄젠트를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일부러 탄젠트를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탄젠트가, 밑변은 방금 썼던 BD, 높이는 3루트 2. 근데 탄젠트 60은 우리가 외웠잖아. 이게 루트 3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린 얘를 구해야 되거든. 자, 요거 구하는 방법 하나만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분의 2는 4다 이렇게 알려줬을 때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 둘의 위치를 바꾸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4분의 2는 x야. 그래서 x 2분의 1이야. 다 가능해. 어떤 모양에도 다 가능해요. 여기는 분모랑 여기는 분자는 위치를 바꿔도 무방해. 나 지금 얘랑 얘 위치 바꿀 거야. 이렇게. 그럼 루트 3분의 3루트 2가 bd. 당연히 답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유리화시켜야겠지. 그럼 유리화시키면은 루트 3 분자 분모에 곱해서 최종적으로는 3분의 3 루트 6. 그럼 약분까지 되니까 루트 6. 그래서 여기가 루트 6이구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아마 삼각형의 넓이겠지. 큰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밑변이고요. 이게 높이잖아, 그치?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인 BC 곱하기 높이인 AD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는 BC의 길이를 방금 구했죠? 뭐야? 루트 6과 3 루트 2를 더한 거겠지. 그래서 밑변은 루트 6 더하기 3 루트 2고요. 곱하기 높이 AD 여기 구해놨지? 3 루트 2 곱하기 2분의 1까지 이렇게. 자, 걔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합시다. 자, 3루트 1을 먼저 분배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3루트 6이 12 더하기 9루트 4 이렇게 되겠지? 그냥 분배했어. 루트 안 나가고 천천히. 여기 전체에 2분의 1 이렇게 해야 되지. 자, 루트 12 이제 나갈 수 있죠? 루트 12가 뭐야? 2루트 3이잖아. 4, 3, 10이니까 2루트 3. 근데 앞에 3이 있으니까 6루트 3 더하기 루트 4는 2죠. 거기에 9 곱하니까 9, 28 하고 2분의 1. 계산하면은 2로 약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단위가 있습니다. 넓이니까 단위 제곱 센티미터야.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괄호. 서술형이니까. 확실하게. 감점 없이.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4번 봅시다. 아까 할 때 잠깐 소개했었지. 루트 안에 제곱 있을 때 벗기는 거. 근데 이제 서술형을 쓸 때 어떻게 쓰나? 자,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뭐라고? 사인과 코사인이 45도랑 0도 사이일 때 누가 더 큰지를 알라는 거야. 왜냐면 둘을 뺐잖아. 그래서 쓰는 거지. 0도부터 45도 사이에서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어땠어요? 작았죠, 그쵸? 기억하죠? 코사인은 아직은 우세였어. 45도를 넘어가야 사인이 우세였어요. 따라서 코사인 x 빼기 사인 x는 양수다. 크잖아. 코사인이 크잖아. 그러면 사인 x에서 코사인 x를 뺀 건 음수겠지. 반대지, 그치? 자, 이제 그럼 하나씩 해야겠지. 뭐 하는 거야? 이거 제곱 벗기는 거잖아. 이렇게 벗기는 거. 이렇게. 그래서 루트 코사인 x 빼기 사인 x를 제곱한 값은 루트를 그냥 벗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이게 양수니까요. 양수. 그래서 얘는 그냥 코사인 x 빼기 사인 x. 그대로 쓰면 된다. 그대로. 이거일 때잖아. 그치? 양수니까. 대신 밑에 있는 사인에서 코사인을 뺀 거는 이거는 루트를 벗길 때 얘가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지. 방금 했었지? 이렇게 거꾸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네. 뭐가 있어? 얘는 이 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게 되겠네. 그죠? 원래 루트 앞에 있었다 이거야. 원래 있었다. 원래.
이건 그래서 나중에 결정을 시킨 거야, 내가. 나중에. 이게 있었으니까. 이게 이걸로 바뀐 거지. 그지?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자, 이제 계산하면은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세로로. 그럼 더하면 누가 없어져? 이게 없어지네. 그럼 얘도 없어지네. 뭐야? 0이. 그래서 0이다. 자, 마지막 15번 봅시다. 15번 조금 어렵거든, 자, 자, 일단 내가 보이는 건 뭐냐면 여기는 삼각형과 여기는 삼각형이 각이 같아서 A랑 C의 각이 같아서 이등변일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편과 여기 있는 편의 길이가 똑같아. AD 이꼴 CD 이등변이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AD의 길이를 X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둘 다 X야. 여기도 X고, 아, X를 이미 썼네. 그럼 A를 쓸까? 문제 이미 X도가 있구나. 여기를 A, 여기를 A. 이렇게. 그러면 BD의 길이는, BD는 18 빼기 A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전체 길이가 18이니까 얘는 18 빼기 A잖아. 됐어. 됐어. 여기까지 설정이야. 기본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야? 요거 해야지. 코사인 X. X가 기준각이에요. 그럼 이걸 쓰면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이 각이 있는 삼각형은 직각이 없잖아요. 이걸 쓰면 안 돼요. 그럼 얘를 쓰면 돼요? 네, 이건 돼요. 왜? 이렇게가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그럼 직각이 있잖아요. 이걸 써야 돼. 그래서 삼각형 A, B, C에서 X가 기준각이라고 생각하고 할 거야, 우리는. 알겠지? 이 삼각형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에선 못해요. 삼각비를 못 구해. 직각이 없으니까. 큰 삼각형에서가 여기가 기준각이야. 얘가 기준각. 그럼 누가 밑변이야? BC. 얘. 요게 밑변이잖아. 요게 밑. 누가 높이야? 이게 높이. 당연히 얘가 밑변. 자, 지금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 코사인을 알려줬어. 그러면 코사인 X도는 빗변분의 밑변이네. 근데 밑변은 우리 알고 있네. 얼마야? 18이네. 그럼 빗변을 모르네. 그게 누군데? AC네, AC.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왔대? 여기 알려줬죠? 13분의 3루트 13이 나왔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친구를 일단 먼저 구해야 돼. 얘를 먼저 구해야 돼. 내가 이거 아까 계산 어떻게 한다 했었지? 기억하니? 여기 있는 분모는 항상 위치 뭐 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바꾸면은 3루트 13분의 18 한 개 13분의 AC 이렇게 되겠지. 위치 바꿨으니까. 자, 이제 그럼 나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양변에 뭐 곱하면 돼? 13. 얘도 13. 얘도 13. 약분돼. 그럼 결국 이제 AC만 남겠지. 그럼 AC는 할 거야.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유리화 시켜줘야겠죠, 그쵸? 자, 유리화 시키면은 분자분모의 루트 13 곱해주는 거고, 그러면 루트 13과 루트 13을 곱하면은 그냥 13이잖아. 근데 그냥 13은 여기는 13과 약분되겠지. 또 여기는 3과 여기는 18은 애초에 약분되네, 6으로. 그럼 우리 남는 건 뭐야? 루트 13과 6이니까 6루트 13이다. 자, 얘가 6루트 13이구나. 그럼 이제 누굴 구할 수 있어요? 높이죠. 왜요? 고라스 형님 말씀하시죠. 피타고라스. 얘기합시다. 요 길이 제곱? 아니지. 요 길이 제곱? 요 길이 제곱?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AB 구해봅시다. 자, AB의 길이는 빗변인 6루트 13을 제곱. 제일 긴 거야. 그리고 빼야지. 뭐를 제곱? 18을 제곱. 이렇게 빼야지. 그리고 여기 루트까지 이렇게 씌워줘야겠죠. 자, 6루트 13의 제곱 계산하면은 얘가 6의 제곱이 36, 루트 13의 제곱은 13 이렇게 되겠지? 계산 안 했어 그냥. 빼기 18 곱하기 18 18의 제곱도 계산 안 했어요. 이렇게 는 내가 계산 안 했냐면은 18로 묶으려고 하거든. 뭐 계산은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복식에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직접 곱해. 이거 곱하 이거 해. 난 귀찮아서 그래. 그럼 18로 묶으면은 2 곱하기 13이 남고, 그 다음 여긴 18이 묶였으니까 18 하나 이렇게 남겠지. 얘가 26이거든. 그럼 26 빼기 18을 하면 되겠지. 8이죠, 8.
그러니까 얘 사실상 루트 18 곱하기 8이야. 자, 루트 나갈 수 있겠지. 얘는 2 곱하기 9고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너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아, 그러면 3도 나가고 2의 4제곱도 나가네. 2의 4제곱이 16이잖아. 16이니까 4로 나가잖아. 그럼 얘는 4 곱하기 3이니까 너 12구나.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144였나 보구나.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들 계산 직접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12구나. 찾았다. 자,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면 돼. 뭐? 한 번 더 피타고라스. 이 길이 얘. 요 길이 12. 요 길이 a. 요걸로 피타고라스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할게. 12의 제곱 더하기 18-a의 제곱 해서 a 제곱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제일 기니까. 자, 완전 제곱식 우리 배웠지? 144 더하기 요거 완전 제곱식 a 제곱 마이너스 36a 플러스 18의 제곱 얼마였지? 생각 안 나네. 386이었지? 20 마이너스 기억이 안 나. 484니까 324. 아, 324. 이거 20 이렇게. 자, 완전 제곱식 했습니다. 자, 그럼 a제곱 날라가고요. 얘랑 얘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얼마냐? 468는 얘 넘어가서 36a 이렇게. 자, 그럼 이제 a는 36분의 486 되겠죠. 아, 이 제곱은이지. 아니, 이제 a는 맞지 이거지. 야, 약분 되려나? 될 것 같은데. 486 36 468이네요. 반대로 썼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468 36 약분만 합시다. 넘어서 36 108 3 나눠 떨어지네. 14 이렇게. 다 구했다. 그래서 a가 13인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계산 우리가 구하고 싶은 sin y a 13 여기 13 그럼 여기 13이니까 여긴 5 이렇게. sin y 다 구했잖아. 변 y 여기 있고 여기 5고 여기 13이고 sin 13분의 5. 그건 코사인이고요. 사인이잖아요. 얘가 기준각이면은 빗변분의 높이 해야 되잖아. 그치? 13분의 12. 네, 13분의 10이다. 와, 오늘 끝났어요? 아까 돈이 잠들었어. 아, 그냥